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 이모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목수 윤상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윤상필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목공의 솜씨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15년 전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어린 딸을 데리고 마을에 나타났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윤상필의 눈에 서린 깊은 슬픔이 모든 질문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오늘은 일찍 돌아오실 건가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맑은 목소리에 윤상필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의 딸 윤희화는 이제 18살이 되었고 그 아름다움은 마을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검은 머리칼은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산속의 연못처럼 맑았습니다. 오늘은 일이 많구나. 김판서댁 가구를 마무리해야 해. 너무 늦지는 않을 테니 걱정 말거라. 윤희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신을 홀로 키우며 한 번도 재혼을 생각하지 않았던 아버지였습니다. 마을에서는 윤희화에게 구혼하는 남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가기를 원했지만 윤희화는 마음속으로 대릴사위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홀로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윤희화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숲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수풀에서 한 남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놀랐네. 윤희화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남자는 마을의 건달 최서방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의 불량스러움과 도둑질로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윤아가씨,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하늘이 도운 것 같소. 최서방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비키세요. 집에 가야 합니다. 이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왜 그리 차가운가? 나랑 잠시 얘기나 하지. 최서방이 윤희화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윤희화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나무를 베는 도끼를 든 젊은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그 손 놓으시오. 젊은 남자의 목소리는 산속에 메아리쳤습니다. 최서방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체격이 좋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강도령, 이건 오해요. 나는 그저. 최서방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장 사라지시오. 아니면 이 도끼로. 강도령이라 불린 젊은 남자가 도끼를 들어올렸습니다. 최서방은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윤희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강도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윤희화라고 합니다. 그녀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강도령이라고 합니다. 산 너머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강도령은 윤희화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의 정직하고 따뜻한 눈빛이 윤희화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윤희화는 그날 이후로 자주 강도령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굳건한 모습과 따뜻한 미소가 그녀의 꿈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윤희화는 우연히 시냇가에서 강도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나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강도령님? 윤희화가 반갑게 불렀습니다. 강도령은 고개를 들었고 윤희화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아가씨, 안녕하십니까? 그날 이후로 괜찮으셨습니까? 네, 모두 도령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둘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도령은 자신이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고 형과 함께 자랐지만 형이 결혼한 후에는 혼자 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산에서 나무를 해서 생계를 유지했고 작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강도령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윤희화는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로도 자주 만났고 점점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윤상필은 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더 밝아졌고 자주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화야,
요즘 무슨 일이 있느냐? 표정이 달라졌구나. 윤상필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윤희와는 얼굴을 붉히며 머뭇거렸지만 결국 아버지에게 강도령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비록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해요. 저는 그분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윤상필은 조용히 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딸이 행복하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를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윤상필이 말했습니다. 며칠 후 강도령은 윤상필을 만나기 위해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윤상필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윤 아가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목숨을 다해 그녀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윤상필은 강도령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젊은이, 너의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내 딸을 위해서는 더 좋은 조건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버님? 윤희화가 말을 끊었다. 하지만 윤상필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 아닌 마음에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정말 내 딸을 사랑한다면 나는 너희의 결혼을 허락하마. 윤희화는 기쁨에 겨워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강도령도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좋은 날을 택해 윤희화와 강도령은 혼인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윤희화가 왜 부유한 집안이 아닌 가난한 나무꾼과 결혼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윤영감이 미쳤나. 그렇게 예쁜 딸을 가난한 나무꾼에게 시집 보내다니.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윤희화와 강도령은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 윤상필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꺼내 젊은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다. 너희가 집을 짓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아버님, 이렇게 많은 돈을. 강도령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나는 이제 늙었고 내게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소원이다. 강도령과 윤희화는 그 돈으로 작은 토지를 사고 마을 근처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강도령은 열심히 일했고 그들의 생활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한편 윤상필은 홀로 남았지만 딸이 행복한 것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윤희화는 아버지가 걱정되었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시니 너무 외로우시지 않나요?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게 어떨까요? 윤상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 생활에 집중하거라. 윤희화는 아버지의 고집을 알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혼자 계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새 어머니를 맞이하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마을에 박씨 할머니에게 좋은 분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윤상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였고 첫 아내를 여전히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나이가 들어 누가 나를 원하겠느냐. 다음 날 윤희화는 반가운 마음에 박씨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마을의 중매쟁이로 많은 부부를 맺어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 아버지께 좋은 분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늘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행복을 빌어드리고 싶어요. 박씨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 적당한 분이 계시지. 한 달 전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정씨 과부가 있단다. 32살로 젊고 아름다우며 현숙하신 분이야. 윤희화는 박씨 할머니의 말에 기뻐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씨 부인의 이름은 정연아라고 하지. 비단같이 고운 얼굴의 마음씨도 참 곱단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청혼했지만 모두 거절했어. 그녀는 기술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하더구나. 너의 아버지는 목수 솜씨가 뛰어나시니 정연아 씨에게 딱 맞는 분이실 거야. 몇 주 후 중매가 성사되었고 윤상필과 정연아는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연아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모습과 지혜로운 말투는 윤상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연아도 윤상필의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끌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다행이에요. 정씨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윤희화가 기뻐했습니다. 윤상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언젠가는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행복을 맞이할 시간이었습니다. 혼례일이 다가왔고 윤상필은 8명의 장정이 매는 가마를 보내 정연아를 맞이했습니다. 정연아는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고 윤상필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절을 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었습니다. 새 부부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윤상필은 정연아를 아껴주었고 정연아는 집안일을 능숙하게 처리했습니다. 사랑의 단꿈에 빠진 윤상필은 몇 년은 더 젊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윤희화가 어느 날 아버지를 방문했을 때 말했습니다. 윤상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연하는 내 인생의 축복이다. 혼인 후 몇 달이 지나고 윤상필은 여전히 바쁜 몫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종종 멀리 떨어진 마을이나 도시로 가서 일을 했고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집을 비우곤 했습니다. 정연아는 남편이 없는 동안 집을 돌보았지만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외곽에서 한 낯선 남자가 정연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혁이었고 도적대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는 정연아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습니다. 박혁은 정연아가 혼자 있을 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왜 혼자 계시오? 박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연아는 낯선 남자에게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박혁이라고 합니다. 한양에서 온 상인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연아는 그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박혁은 잘생기고 말솜씨가 좋았습니다. 그는 정연아에게 한양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후 박혁은 자주 정연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윤상필이 집을 비울 때를 노려 방문했고 정연아에게 값비싼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 정연아는 거절했지만 점점 그의 관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박혁은 그녀에게 따뜻한 말을 속삭였고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윤희화는 어느 날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정연아가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님, 그분은 누구세요? 윤희화가 물었을 때 정연아는 당황했습니다. 아, 이분은 한양에서 온 상인이셔. 좋은 비단을 보여주러 오셨어. 윤희화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강도령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해요. 그 남자의 눈빛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강도령은 윤희화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조사해 볼게. 걱정하지 마. 강도령은 그날 밤 윤상필의 집 근처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한 남자가 담을 넘어 정연아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언제 그 늙은이를 처치할 거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요. 하지만 먼저 그가 숨겨둔 보물지도를 찾아야 해요. 정연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찾으면 나와 함께 떠나서 부자로 살 수 있을 거요. 강도령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윤희화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윤희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귀로 직접 들었소. 그들은 당신의 아버지를 해치려고 계획하고 있소. 윤희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께 알려야 해요. 강도령은 즉시 말을 타고 윤상필이 일하고 있는 옆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는 윤상필을 찾아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상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말씀이신지요? 강도령이 물었습니다. 윤상필은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윤상필이 아니다. 나는 조선 최고의 의적 흑도였다.
강도령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흑도는 20년 전 조선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설적인 의적이었습니다. 그는 부자들의 재물을 훔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많은 사람들의 영웅이었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들의 재물을 훔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던 중 내 부하 백도와 함께 큰 보물을 발견했지. 윤상필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와 백도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의적 활동을 했고 마치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화의 어머니 이름은 한소연이었다. 그녀도 또 다른 의적 단체의 리더였지. 우리 셋은 함께 많은 일을 했다. 윤상필은 한소연과 사랑에 빠졌고 그녀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결혼했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백도도 한소연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찼고 결국 배신을 선택했습니다. 백도는 한소연을 독살하려 했다. 하지만 소연이 대신 내가 그 독이 든 술을 마셨어야 했다. 그러나 소연이 나를 너무 사랑했기에 내 대신 그 술을 마셨다. 한소연은 죽기 전 윤상필에게 그들의 딸 이화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함께 발견한 보물의 지도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나는 이화를 데리고 도망쳤다. 이름을 바꾸고 목수 기술을 배웠지. 그리고 이곳 마을에 정착했다. 윤상필은 백도가 언젠가 그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복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제 그가 정연아를 이용해서 나를 찾아왔구나. 강도령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남자가 백도이고 지금 정연아와 함께 당신을 해치려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윤상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늘 예감했던 일이 결국 일어났구나. 하지만 이번에 나는 준비되어 있다. 강도령은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와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합니다. 윤상필은 강도령의 충성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계획을 세우고 다음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윤상필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정연아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여보, 돌아오셨군요. 일은 잘 마치셨어요. 정연아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소. 윤상필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연아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윤상필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 윤상필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저 남편을 위한 작은 정성이에요. 정연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고 정연아는 계속해서 윤상필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윤상필은 술을 마시는 척하며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이 술은 특별한 것 같소. 어디서 구했소? 윤상필이 물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상인에게서 샀어요. 비싼 술이라고 하더군요. 정연아가 대답했습니다. 윤상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한잔하시지. 정연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 잔 마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독을 탄 술이 아니라 다른 술을 마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윤상필은 이미 술잔을 바꿔놓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정연아는 윤상필이 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박혁 즉 백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 잠들었어요. 이제 움직일 때예요. 정연아가 말했습니다. 박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20년 전의 빚을 갚을 시간이군. 그들은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상필은 이불에서 곤히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혁이 칼을 꺼내 들고 다가갔을 때 갑자기 방 안의 모든 촛불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뭐지? 박혁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밧줄이 날아와 박혁을 묶었습니다. 윤상필은 이미 깨어 있었고 그가 미리 준비해둔 함정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백도, 20년 만이구나. 윤상필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촛불이 다시 켜지고 방 안의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박혁은 바닥에 묶여 있었고 강도령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희화도 방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정연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윤상필이 말했습니다.
네가 준비한 독이 든 술을 난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정연아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마신 술에는 정말로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제발. 정연아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박혁은 분노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내 사랑을 빼앗고 내 인생을 망쳤다. 윤상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소연은 나를 선택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이었다. 내가 질투 때문에 그녀를 해친 것이지. 그녀는 내 것이었어야 했다. 박혁이 소리쳤습니다. 윤희와는 쓰러진 정연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독이 그녀의 몸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녀를 살릴 수 없나요? 윤상필은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녀가 마신 독은 치료법이 없다. 그녀 자신이 타인을 해치려 했던 바로 그 독이다. 정연아는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쳤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윤상필은 정연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를 사랑했다, 진심으로. 하지만 내가 나를 배신했다. 정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임무였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고 마침내 그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상필은 슬픈 눈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박혁에게 돌아갔습니다. 내 죄는 중하다. 관아에 넘겨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박혁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리면 너도 함께 처벌받을 것이다. 윤상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미 과거의 죄를 속죄했다. 20년 동안 정직하게 살며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이 마을 사람들은 나를 믿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박혁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살인, 미수와 여러 죄목으로 처벌받았고 평생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 이후 윤상필은 자신의 과거를 딸과 사위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또한 한소연이 남긴 보물 지도를 꺼냈습니다. 이 지도는 우리가 함께 발견한 보물의 위치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것은 죽음과 고통만을 가져왔다. 윤상필은 지도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타오르며 그들의 과거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을 것이다. 윤희화와 강도령은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윤상필이 그들과 함께 살 것을 제안했고 이번에는 그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집을 지었습니다. 더 크고 더 밝은 집이었습니다. 윤상필은 계속해서 목수 일을 했고 강도령은 농사일을 배웠습니다. 윤희화는 곧 임신 소식을 알렸고 가족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몇 달 후 윤희화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윤상필은 손자를 안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보물을 찾았구나. 재물이나 권력이 아닌 가족과 사랑이라는 보물을. 강도령은 장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님, 과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윤상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앞에는 밝은 미래가 있다. 세월이 흘러 윤상필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많은 젊은이들에게 가르쳤고 그의 작품은 조선 전역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강도령과 윤희화는 마을에서 번창하는 농장을 운영했고 희망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더욱 커졌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봄날 윤상필은 꽃이 만발한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먼 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약속을 지켰소. 우리 딸이 이제 행복하오. 그리고 나도 마침내 평화를 찾았소.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윤상필은 마치 한소연이 그에게 대답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